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울산 경제로 울산시의 내년 세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각종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지역 의원들이 수건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여야를 떠난 협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특성상 초과 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울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거듭하던 신불산 행복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울 쪽으로는 어떻게든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수요일 저녁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어제 국군 재정난 보도해드렸는데요. 울산시를 또 살펴보니까 내년에 거둬들일 세금 수입이 올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꾸준히 증가하던 세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IMF 이후 처음이어서 각종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세수가 올해보다 수백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시의 올해 취득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억 원 정도 급감했습니다. 조선업 불황과 자동차 산업 부진, 여기에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세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천억 원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내년 세수 감소분보다 정부에서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받아 전체 예산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렇지만 교부세는 지원이 결정된 예산이 아닐 뿐더러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면 울산시가 추진하는 일부 사업의 규모 축소 등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울산시의 세수 감소 충격은 각 기초단체에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울산시는 보통세 20%를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각 기초단체에 나눠주는데 내년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다 보니 기초단체에 따라 적게는 30억 원, 많게는 140억 원을 감액해 320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용 지원이 좀 있어야 저희가 일반 사업도 좀 하고 하는데 그런 지원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울산시는 각 구군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주 내년도 편성 예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의 수거환 사업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또 법안 발의는 물론 여야를 떠난 협치로 위기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약속한 울산 공공병원. 집권 2년 차인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외곽 순환도로 같은 대선 공약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이 같은 지역의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을 위해서는 무조건 예산 면제를 해가지고 외곽 순환도로가 돼야 됩니다. 돼야만이 울산의 발전이 있습니다. 주력 산업의 위기를 알려 정부 지원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완성차 업계 실적 부진에서 부품업체로의 위기감이 커지는 자동차 산업. 조선업에 이어 제2의 위기 산업으로 대두되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울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조선자동차 관련 예산 확보와 또 2차 전지, 해수 전지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와 투자를 위한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3D 프린팅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정가변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제 주체인 기업의 길을 살려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특히 울산 지역 경제 극복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부가 오일러브 사업, 3D 프린팅 제조공정센터 구축, 조선해양 플랜트 연구원 설립 같은 지역 현안에는 여야를 떠나 협치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가운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탄력 근로제 확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정유나 석유화학 공장은 2, 3년에 한 번 모든 공정을 멈추고 보수 작업을 합니다.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 근로시간은 주 84시간까지 늘어나 주 52시간 기준을 어기게 됩니다. 조선업체가 배를 다 만들면 바다로 나가 시운전을 하는데 24시간 배 안에 머물면서 일하는 데다 중간에 근로자를 바꾸기도 어려워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 탄력 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대신 길게는 3개월까지 기간을 두고 이 안에서 평균 근로시간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만약 2주 단위로 탄력 근로제를 적용한다면 첫 주에는 60시간을 일해도 다음 주에 44시간 근무한다면 평균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최근 정치권은 탄력 근로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까지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를 환영합니다. 산업별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가 조속히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무력화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탄력 근로 기간에는 주 52시간을 넘겨도 초과 근로수당을 줄 필요가 없어서 기업에게만 유리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굳이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노동자들 삶 또한 과거에 10시까지 근무하던 잔업 2시간 하던 그 시간 다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합의안에 대해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양대 노총 모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논란을 거듭하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는 이 케이블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울주군은 다른 방식의 설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무려 10년째 소모성 찬반 논란을 일으킨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민선 7기 시민소통위원회 사업 폐지 결정 이후에 반발 여론이 일면서 잠시 재추진설도 나왔지만 결국 폐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와 관련해 영남알프스는 소중한 생태자산인데 불확실한 개발보다는 지속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신의 임기 중에는 행복 케이블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울주군과 울주군 의회는 여전히 신불산 케이블카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산악관광의 핵심 사업으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설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주군은 케이블카 중심이 아닌 영남알프스 전체를 아우르는 산악관광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뒤 케이블카 노선을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전체 그걸 없고 케이블카 중심으로 짜다 보니까 케이블카가 무너지니까 모든 게 무너진다. 큰 그림 속에 케이블카가 있는 거지 케이블카 중심의 관광단지는 아니다고. 울주군은 최근 공모를 통해 관광정책을 전담하는 6급 공무원을 선발해 자료 수집과 세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중심 정책으로 추진됐던 행복 케이블카가 결국 무산되면서 다른 형태로 단독 추진을 분명히 한 울주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주요 뉴스를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재단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울산 일자리 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심의와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일자리 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이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지역 적폐 조사와 청산에 나설 것을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요구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울산시의원들에게는 지역 적폐 청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신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의혹에 대한 재조사 요구서를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7%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실형을 살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8 대한축구협회 FA컵 결승전 1차전이 다음 달 5일 문수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강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FA컵 대회 2년 연속 결승에 오른 울산 현대는 대구 FC를 잡고 우승컵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ACL 진출권을 동시에 거머쥔다는 각오입니다. 홈앤어웨이 방식인 FA컵 결승 2차전은 다음 달 8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틀째인 오늘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하에 동참하는 자영 주유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전체 245개 영업 주유소 가운데 중구의 한 알뜰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499원으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전체 주유소의 20% 정도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500원대 중반으로 인하했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가격을 내린 주유소로 운전자들이 몰리고 있어 손실을 보더라도 유류세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는 주유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오늘부터 38일 동안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정례회에서는 백운찬 의원이 가정박 청소년에 대한 제언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또 김미형 의원은 동구의 관광산업 활성화 제안을 주제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내일부터 1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23일부터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과 올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노케 울산시 교육감이 울산 지역 12개 초등학교에 남아있는 이승복 동상 철거를 지시하자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교육문화운동본부와 나라사랑운동 울산본부는 내일 오전 울산시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상 철거 지시를 규탄할 예정입니다. 최근 노키 교육감은 최근 회의석상에서 초등학교에 남아있는 이승복 동상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철거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울산시 교육청이 시행한 초중고등학교 종합감사에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거나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를 부실하게 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제일고는 역사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사를 8건으로 쪼개 수의 계약해 경고를 받았고, 학성고도 2개 반 23명 학생부에 같은 문구를 반복해 적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모 전 원장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용역업체들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과 6일 심 전 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용역업체 2곳과 심 전 원장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